안녕하세요. 치아구조대 홍동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재용입니다. 자, 오늘은 구강 세정 용액, 우리가 흔히 가글이라고 하는 제품들을 앞에 놔뒀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게 아주 전문적이고 익숙치는 않아요. 쓰세요? 평상시에? 쓰기는 쓰죠. 네, 저는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환자분들도 꽤 있고 해서 저희도 같이 한번 보고 공부하는 겸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얘네들은 이제 따로 처방전이라든지 이런 거 필요 없이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이고요. 용법은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한 10ml 정도를 입안에 넣고 우물우물 하다가 뱉어내라 라는 걸 겁니다. 네, 맞네요. 네, 한 30초 정도. 네,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입안을 깨끗이 한다, 치과적인 병을 일으키지 않게 한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치아 표면에 붙게 되는 플락, 이물질들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용액을 이용해서 입안을 청소하는 것은 그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그 치아와 잇몸 틈새에 끼어 있는 이물질들을 깨끗하게 제거하는 데는 100%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맨날 들으셨겠지만 치과 의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런 용액을 이용한 그 마우스워시보다는 칫솔과 치약을 이용한 물리적인 클렌징이 첫 번째가 돼야 되겠고요. 그것을 뒷받침하고 또는 뭔가 보조적인 효과를 위해서 이거를 사용하는 거는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씩 좀 보겠습니다. 이 중에 그러면 아까 가글을 쓴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이거 쓰는데 가글인 자체가 이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주변에 가글인을 쓰는 사람들은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상쾌해지려고, 입안을 상쾌하게 하려고 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주로 담배 피우고 나서 바로 엄청 이걸 하는 사람 경우를 많이 봤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살균제를 이제 엄청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보면 충치 예방, 플라그 제거, 구취 제거, 치은염 예방, 구강 점화라고 되어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르신들 하는 것 중에 그거 있거든요. 오일 풀링이라고 해서 기름을 갖다가 한참 머금고 이렇게 한참 있다 뱉으면 이게 찌꺼기 같은 게 엄청 많이 나온다. 그런 것도 있고 몇 가지가 있는데 소주로 가글을 한다는 환자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기본적인 원리가 유기물을 녹여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태가 유기물이니까 병균 같은 거나 음식 물때 같은 게 끼는 거니까 그거를 이제 녹여낸다는 측면에서 입안에 세제를 넣거나 아니면 이제 오일 같은 거, 기름이니까 기름을 녹여내잖아요. 알코올로 녹여내거나 이제 그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아까 연애자 말했던 것처럼 물리적으로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화학적으로 이제 세균을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에 세균이 엄청 많거든요. 1억 마리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똑같은 세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균이라고 하는 게 군집이 있어요. 그래서 좋은 세균이 있고 나쁜 세균이 있고 정상 세균이 있고 한데 모든 세균이 나쁜 세균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세균이 일정 정도 된 문제가 없는데 그 이상이 나와버리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조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너무 과하게 쓰면 할 때마다 그 세균층들을 다 죽여버리니까 오히려 너무 과하게 쓰다 보면은 밸런스가 깨질 수 있어요. 깨져가지고 정상적인 세균이 80이고 좀 문제가 되는 게 30 정도 있어야 되는데 얘가 오히려 없어져 버리면 이상해집니다. 그리고 반대로 다 죽였다가 새로 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안 좋은 애들이 더 득세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그게 이제 좀 센 거용 이런 헥사메딘 이제 우리가 막 이제 처방하고 나가는 건데 그거는 2주 넘게 쓰면 혀가 까매져요. 그러니까 블랙 헤어리 텅이라고 하는데 곰팡이가 오히려 생깁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많이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생기진 않는데 이거가 뭔가 그 착색이나 플라그 제거에 도움이 되는 거는 아마 그 알코올 성분이나 혹은 오일 성분이 녹여내는 것 정도의 효과이지 않을까. 부가적으로는 약간 입냄새를 제거해 주거나 입을 좀 화하게 해주는 효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제품들을 보면 의약 외품이라고 써 있어요. 의약 외품이라는 거는 이제 의사의 처방 없이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이라는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우리가 어떤 치료에 의학적인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효능이 이렇게 써 있어요. 충치 예방, 플라그 제거, 구취 제거, 치은염 예방, 구강 정화. 네, 이것만 보면 되게 쓰고 싶죠. 저도 쓰고 싶은데 그럼 성분을 한번 볼게요. 여기 성분 제품명 나오고 이제 첫 번째로 유효 성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가장 어떤
이 제품이 효능을 발휘하기 위한 성분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여기 유효 성분이라고 나와 있는 게 플루오르화 나트륨 이 돼 있고 세필피리디늄 염화물 수화물 이렇게 돼 있는데, 플루오르화 나트륨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불소 치약 할 때 그 불소예요. 그러니까 얘는 불소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소가 들어가 있으니까 충치 예방이 되는 제품인 거죠. 네. 그래서 사용하면 불소의 효과에 의해서 충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불소 함유량이 얼마냐? 90ppm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흔히 불소 치약이라고 하는 게 보통 1000ppm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약에 비해서는 불소의 함유량이 한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 만약에 내가 치약을 불소가 없는 치약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같이 쓰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뭐 불소가 있는 치약을 사용하더라도 이 제품을 쓰는 것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플락을 물리적으로 제거를 잘 한다는 전제 하에서가 되겠고, 플락 제거나 구취 제거 이런 것들은 이제 보통은 뭐 이런 제품들이 민트 향이 난다거나 이제 내지는 입안의 냄새를 좀 중화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기는 향료가 들어있고 페퍼먼트 플레이버도 들어있고 그렇습니다. 이 제품을 보면 얘는 뭔가 효능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 돼 있고, 유효 성분을 보면 똑같아요. 플루오르화 나트륨, 염화세틸피리디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혹시 같은 공장이 아닐까 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그리고 이 제품 불소 함량도 90ppm 똑같습니다. 그리고 페퍼민트 오일, 녹차 추출물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당귀, 작약, 녹차 추출물, 자작나무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이제 아까 얘기한 뭐 구취를 제거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많이 쓰는 제품, 요거는 보면은 이제 여기는 유효 성분에 조금 다른 것들이 들어있어요. 유칼립툴, 레보멘툴, 실리실산 메틸, 티몰. 오늘 이런 내용을 촬영한다라고 했으면 제가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왔을 텐데, 이 유효 성분들이 어떤 효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앞에 두 제품에 있었던 플루오르화 나트륨이 없기 때문에 얘는 불소가 함유되어 있는 제품은 아니에요. 충치 예방이라는 거를 아주 내세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보면 이제 세균 억제, 이거 되게 맵잖아요. 세균 억제, 구강 청결제라고 돼 있고, 입냄새 걱정 없이 건강하게, 그리고 뒤에 보면 자신감이 필요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심리적인 구취와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효능이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알코올이 들어있다고 나오네요. 자, 이 제품은 저는 처음 보는데 이거 유명한 거라 그러더라고요. 입냄새를 막아주는 데 효과가 크다고 하는데, 얘도 이제 보면 이름 자체가 프레시 브레스, 그러니까 뭔가 숨과 관련된 거를 이제 표방을 하고 있죠. 여기 또 이제 나쁜 숨을 그만하자라는 내용이 돼 있고, 딸의 입냄새를 없애기 위해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 제품인데, 이 제품도 유효 성분은 앞선 요 제품이랑 똑같습니다. 플루오르 나트륨 불소 90ppm 들어가 있고, 염화세틸피리디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도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왜 입냄새를 없애는데, 줄여주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는지 이것만 봐서는 잘 모르겠네요. 아마 제 생각에는 패키지라든지 또 이런 이 제품의 히스토리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또 막상 사용해 보면 어떤 뭐 입냄새를 제거하고 안 나게 하는데 특별한 효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걸 쓰면 냄새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지만 이게 거의 향이 없어요. 이게 거의 향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쓰고 나면 민트 향이 남거나 뭔가 향이 남는데 이게 아무 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고, 저는 다른 뭐 가글을 써보긴 다 써봤으니까 리스테린은 엄청 셉니다. 엄청 세요. 아까 전에 그 뭐 메틸 그게 이제 알코올이기 때문에 아까 딱 말했던 알코올로 유기물 녹여내는 거랑 세균이 먹지만 소화를 못 시켜서 죽이는, 세균을 죽이는 의미일 것 같고, 근데 이제 요거는 딱 비슷한 거 보니까, 그런데 제가 써보고 느끼는 거는 향이 딱 없다, 아무 향이 없구나, 그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아마 향이 없어서 내 입냄새에도 아무 향이 안 나게 하니까 그런 느낌이 아닐까 합니다. 제가 써본 느낌입니다. 이거는 이거 제가 공부한 게 아니라. 그래서 정리하면 내가 입안의 청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나는 이거를
이거를 주로 쓰겠다라는 거는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뭐 어찌됐던 간에 입안을 깨끗이 하고 충치를 예방하고 잇몸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양치질입니다. 양치질만 가지고는 나는 좀 아쉽다, 뭔가를 더 하고 싶다, 내가 입냄새가 걱정이 된다 라고 하는 분들은 이런 제품들을 함께 쓰는 것도 괜찮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거를 아마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품들이 90ppm 정도로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불소 중독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불소 중독이 일어나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식약청에서 허가된 어떤 불소의 함량이, 치약 같은 경우에 우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고불소 치약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 1450ppm일 거거든요. 그 제품을 과량을 사용하더라도 불소와 관련된 뭐 불소 중독 이런 문제는 사실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먹지 않잖아요. 이걸 꼭꼭 먹으면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불소 치약도 먹질 않잖아요. 근데 치약을 짜먹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니까 그게 관계없을 것 같아요. 불소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제가 이제 해외를 나가거나 했을 때 구강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경하는 게 취미이기도 한데, 영국, 제가 가장 최근에 방문했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성인의 치약들이 불소 함유량이 1000에서 1400 정도 돼요.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치약은 그거보다 낮은 불소를 씁니다. 이제 고불소, 그러니까 불소 중독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들이 많기 때문에 영국에서 어린이용으로 나오는 뭐 이런 딸기향이나 뭐 이런 과일향이 함유된 어린이용 치약도 1000ppm 정도의 불소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판매가 허가되고 시중에 이렇게 유통되는 제품들의 불소 함량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혹시 내가 사용하는 치약이 불소가 없는 제품을 쓰고 있다라고 한다면 치약을 바꾸거나 아니면 이렇게 불소가 함유된 보조용품을 같이 사용하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상으로 오랄 린스, 구강 세정제, 구강 세정제, 구강 청결 용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저희도 사실 이거에 대해서 지식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오늘 충분한 설명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조사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치아구조대, 저는 연재용이었고요. 홍동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입냄새 유명하다는 제품 한번 써볼게요. 이거 물 탔어도 돼. 이 점수 돼가지고. 매워. 진짜 맵다 이거. 밑에 안 썼는데다가 장난 아니네. 상쾌 모르겠는데 아픈데 그냥. 눈물 나는데. 리스테린은 반물 섞어 써야겠다. 난. 진짜 센데 저거? 리스테린 나. 눈물 나. 저는 이 제품을 사용을 해볼 건데요. 입냄새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자면,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내가 입냄새가 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은 입냄새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났을 때, 자는 동안 이 입안이 건조해지고 공기순환이 안 되고 그러면서 더 이제 입안에 안 좋은 냄새나 이런 것들이 날 수 있는데,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는 것도 비슷한 효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좀 공기가 통하는 데서 마스크를 내리고 입안을 환기를 하는 것이 좋겠고, 물을 자주 드시고, 또 입안이 좀 마른다거나 이러면 양치질이라든지 이런 구강 세정 용액을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마스크 비용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썼다가 벗었다가 또 썼다가 내일도 썼다가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입냄새, 또 입안의 건강에 그렇게 긍정적인 효과는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적절한 시기에 자주 교체를 해주는 것이
입냄새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입냄새를 평가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우리 흔히 하는 방법,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숨을 내뱉어 본다든지, 요 손등에 침을 묻혀서 그 침의 냄새를 맡아본다든지, 혹은 나랑 가까운 가족한테 물어본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좀 걱정이 되신다면 가까운 치과를 방문하시는 게 좋겠고, 저는 이 입냄새 제거에 효과가 좋다는 이 제품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제품 사용해봤는데 처음 써봤거든요. 우리가 흔히 구강세정제, 특히 이제 뭐 리스테린이나 이런 거에서 기대하고 경험했던 어떤 그런 화한 느낌, 민트 이런 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근데 입안에 좀 뭔가 오일리한 느낌, 이 표면이 좀 코팅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남아있고, 나쁜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생각하면 조금 주는 것 같긴 하네요. 저라면 자주 사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